안녕하세요. 하루 중 가장 빨리 만나는 부동산 프로그램 부동산 투데이 진행자 김성숙입니다. 자, 이번 달 3일부터죠.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눈길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요, 국내 경제 상황을 좀 고려해 본다면 투기 과열지구 지정 등 강도 높은 대책보다는 청약제도나 분양권 전매 등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아직까지는 그 추측만 부족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전매 제한 강화 정도와 또 대상 지역에 따라서 시장이 급냉해지거나 혹은 풍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데이 이렇게 다양한 부동산 시장의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고요. 또 좋은 투자처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서울 전화 02-3424-0723번, 3424-0723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죠. 샵 8289번, 샵 82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춥지만 따뜻한 정보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화요일 순서 힘차게 시작합니다. 네, 생방송 부동산 투데이 화요일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시간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죠. 미디어 리서치의 윤동순 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일주일 만이잖아요. 네. 일주일 만에 날씨가 이렇게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네. 몸도 마음도 네. 움츠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하지만 저희는 당당하게 또 네,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난주에 살펴본 부동산 토지 매매와 관련된 뉴스와 또 이슈들에 대해서 좀 이어간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아마 시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좀 내용을 보강받고 싶다라는 또 문의를 많이 해주셔서요. 그 이슈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살펴볼까요? 네, 사실 이거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갖고 몸도 마음도 움츠러졌습니다. 네. 여기에 더불어서 좀 이번 주에 지금 규제 관련돼서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특히나 이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얼어붙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와 좀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몸과 마음이 움츠러져 있는 상태인데요. 여러분들 몸과 마음을 좀 따뜻하게 좀 녹여드릴 만한 뉴스거리가 있죠. 바로 토지 시장입니다. 내년 토지 시장은 과연 어떨까? 좀 뉴스를 좀 살펴보면 좀 기대치를 설명할 수 있는데요. 내년 기대치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몇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저번 주까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농업진흥지역, 바로 이 절대농지 해제에 대한 뉴스가 있는데요. 이 절대농지, 즉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절대농지 자체는요. 96년도에 없어졌습니다. 96년도에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서 사라진 단어입니다. 상대농지와 절대농지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농사를 주 목적으로 하는 공공투자금이 들어가 있는 경지정리된 논이다라고 정도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골에 내려가시면요. 내가 반듯반듯하게 경지정리가 잘 된 곳은 거의 절대농지, 즉 농업진흥지역이다라고 보여야 되는데요. 이 농업진흥지역은요. 절대농지란 말이 96년도 농지법에 의해서 사라지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절대농지 농업진흥지역은요. 공공투자에 의해 조성된 농지이면서 농업 기반에 정비된 농지입니다. 그래서 집단한 농지시설물들이 굉장히 농사짓기 좀 편한 그러한 토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러한 토지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에 도시지역과 도시 외지역에 다 걸쳐서 있었지만 현재는 도시지역의 녹지, 관리지역 중에 생산관리, 그다음에 농업진흥지역 이 세 군데 지역에 많이 있는데 특히 농림지역에 대다수가 포함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해제는 어제 오늘만의 얘기 아닙니다. 과거에서부터 있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약 150만 헥타르 정도가 된답니다. 이 150만 헥타르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 150만 헥타르 중에서 이 절대농지, 즉 농업진흥지역 토지가 2015년도에는 약 한 100만 헥타르가 있었습니다. 이 100만 헥타르가 있었는데요. 이 100만 헥타르가 올해 10%가 해제가 됐습니다. 약 10만 헥타르 정도가 해제가 됐는데요. 약 80에서 90만 헥타르가 지금 현재
이 농업진흥 지역에 있습니다. 해제된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바로 경제 활성화를 주 목적으로 해서 좀 경기 부양에 대한 목적으로 저희가 그 정부에서는 좀 해제를 했고요. 일부 경기도 뭐 평택 포승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여 원짜리 땅이 70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또 좀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게 지역에 혹은 그 각각의 그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그 쌀 농사, 쌀 농사 때문에요. 이 쌀 농사 때문에 벼 수매값 안정화입니다. 그래서 쌀값 안정화를 주목적으로 해서 지금 8월 달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현재 남은 80만 헥타르에 대한 농업진흥 지역을 어느 정도 풀어주겠다는 것이 지금 정부의 방향이고, 방향성에 대해서는 결정이 됐는데 얼마만큼 어떻게 풀어주겠다는 부분은 아직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이런 농업진흥 지역 중에서 굉장히 그 농사용으로만 쓰는 곳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쌀값 안정화와 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는 지역은 일부 풀어주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과연 그럼 농업진흥 지역을 해제할 수 없느냐? 아닙니다. 지금도 해제하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도로철도 개설 등으로 인한 여건 변화에 따라서 짜투리 땅 약 3헥타르 이하의 짜투리 땅의 남은 토지 같은 경우는요, 농민이 이런 것을 신청을 하면은 정부나 아니면 민간에서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여기에 녹지 지역 내 경지 정리되지 않은 이런 농업진흥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절대농지라 그랬죠. 과거에 농업진흥 지역은 공공투자에 의해 조성된 토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지 정리되지 않은 자연녹지 지역에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공투자금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 해제하는 데 좀 자유롭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현재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된 지역이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개발이 돼 있고요. 현재 주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개발이 된 지역에 한해서는 뭐 이런 농업진흥지역으로서의 그 쓸모는 다 했다라고 해서 아예 풀어주겠다는 얘기고요. 과거에 구역 내 지정할 때부터 염전, 학교용지, 주차용지, 주유소 등 지목 자체가 이런 농지로서 논이나 혹은 전으로서 논전 과수원이죠. 그러니까 답전 과수원이 아닌 이외의 지목을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어느 정도 개발이 된 토지의 주된 목적이 농사용과 어긋나 있는 이러한 지목을 갖고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풀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농지는 전답 과수원입니다. 이 외에 지목을 갖고 있는 것은 토지의 주된 목적이 농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풀어주겠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해제 기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듯 지금 현재도 지금 농업진흥지역을 좀 풀어주고는 있는데요. 내년에도 이 80만 헥타르 남아있는 농업진흥지역을 풀어주겠다는 게 정부의 방향인데요. 두 가지 방향성입니다. 일단 요즘 경제가 안 좋으니까 경제 활성화. 두 번째는요, 농민의 좀 시름을 덜어주겠다 해서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좀 풀어서 새로운 작물을 심거나 또 다른 이런 뭐 수요처나 또 다른 그 농민들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수익 구조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겠다는 게 정부의 방향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어떤 그 민간이나 혹은 농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굿 뉴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또 굉장히 그 투기처로서 이렇게 전락하지 않을까에 대한 이중적인 그런 잣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향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내년도 토지에 대한 투자 시장은 상당히 밝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지와 관련된 이슈와 뉴스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절대농지라는 이제 말 대신 농업진흥지역이라는 말로 이제 전환이 됐다라고 하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토지가 조금 긍정적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로 될 수 있는 방안들인 것 같긴 하지만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만큼 그런 전략을 좀 꼼꼼하게 세우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혼자 하지 마시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윤동순 소장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저희가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사실은 이런 뉴스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굉장히 고수익을 낳을 수 있고 또 굉장히 투자하는 방법이 좀 굉장히 기발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서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에 민감한 지역이 있습니다. 뭐 강남 지역 같은 경우 요즘에 주택 시장에 따른 규제에 따른 또 이 뉴스에 따라서 굉장히 그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큰 폭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에 따라서 투자하는 방법론도 있고요. 또한 부동산을 싸게 사는 방법은 뉴스와 이슈 더불어서요 NPL 경매 등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저희가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 이론적이 너무 어렵다,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소액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을 놓고 저희가 세미나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이슈와 뉴스에 대한 정보뿐만이 아니라 실전 투자처까지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시고 또 제시를 해주실 거니까요. 꼭 받아서 컨설팅을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저희 방송도 매일 아침 이렇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와 문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23번, 3424-0723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죠. 샵 8289번, 샵 82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투자 가치가 높은 두 지역의 매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매물 어떤 것인가요? 네, 2018년 동계올림픽이죠. 오늘 뭐 굉장히 날씨가 좀 추워져서 이 날씨에 대한 관심들 많이 있는데요. 2018년 동계올림픽입니다. 바로 빅 뉴스가 있고 큰 이슈가 있죠. 아무래도 강원도 지역에 대한 토지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원도 도청 소재지인 춘천시에 있는 초역세권 상가를 저희가 마련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강촌역 다음 역이 김정역입니다. 현재 전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김정역사 바로 앞에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상가입니다. 내년 3월 준공 예정인데 현재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현재 골조는 다 올라갔고요. 내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11월 말 정도면 공사는 거의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준공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3월 정도 예정이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내년 꽃피는 3월이면은 직접 들어가서 장사를 할 수 있고 임대 수익까지 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 35평방제곱미터, 분양면적 52.89평방제곱미터입니다. 총 3층 중에 2층인데요. 전용률이 1층 기준으로 약 90%에 육박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굉장히 뛰어난 상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매매 금액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이 중에 대출 가능 금액이 6천만 원이고요. 임대 예상가가 보증금 철회 월 60만 원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엔터프리 약 300만 원 정도 뺀다 그랬을 경우에 4,700만 원 투자하셨고 매월 45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이 예상되는 그러한 임대소득이 가능하고 또 시세 차익까지 가능한 그러한 초역세권 상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매물입니다. 춘천에 위치한 신축 상가 매물인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계올림픽 개최가 이제 강원도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강원도 또 특히 춘천에도 또 부동산 뉴스로도 참 많이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본 매물 왜 선정을 해 주셨는지 투자 포인트를 먼저 짚어볼게요. 일단은 역세권 상가는 우리가 보통 10년 후에도 살아남을 부동산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노후 대비 완벽한 투자처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상권이 시작되는 상권의 랜드마크화됩니다. 굉장히 넓은 상가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가장 큰 상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초역세권 상가입니다. 바로 희소성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습니다. 지금도 상가를 계속 많이 짓고 있습니다. 조그만 상가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바로 역사 앞에 큰 대형 상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랜드마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소액 투자입니다. 한 4, 5천 정도 투자 가능해서 매월 임대 소득이 나오면서요. 노후 걱정 없이 임대 소득이 가능한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전용률 90%대입니다. 보통 우리가 상가 같은 경우에는 10평을 분양을 받는다 그러면 한 7평소는 5.5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 오늘 갖고 나온 상가 같은 경우는 약 90%대입니다. 그러면 10평 분양받으면 약 9평이 전용 면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전용률이 중요한 거는요. 가격 경쟁력이 그만큼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가격 경쟁은 결국은 시세 차익으로 직결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전용률이 90%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 경쟁률이 우수한 그런 매물인 것 같습니다. 자, 호반의 도시 춘천에 위치한 상가 매물입니다. 위치를 보니까 이 김유정 역사 바로 앞에 정말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거든요. 아마 큰 강점이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인 장점을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역세권 상가 그거 하나만으로 오래오래 벌써 살아남을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입지에서 제일 말씀드리는 거는 역세권입니다. 이 역세권도 바로 역에서 10m냐, 20m냐, 100m냐에 따라서 가격이 그만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문을 열고 나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역세권 입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형 건물이기 때문에 주위 상권을 빨대효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랜드마크 상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인근 지역에 김유정 문화촌과 낭만누리 등 새로운 그 볼거리, 먹거리, 바로 스토리가 있는 지역이 바로 김유정 문화촌 인근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내려가서 이렇게 보고 즐기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낭만누리 사업 및 커피 테마파크 사업이 있는데요. 낭만누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1930년대 저작거리를 재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즘 만원 세대라고 많이들 하는데요. 만원 들고 기차를 타고 가서 이렇게 쓰고 보고 즐기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만원 세대들한테 가장 적합한 이런 관광지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커피 테마파크가 지금 공사를 내년 정도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남춘 산업단지가 내년 어느 정도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남춘선 산업단지로 가려면은 김유정 문화촌에서 내려서 차량으로 10분 정도 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유동 인구가 상당히 많은 지역에 입지함으로 인해서 향후의 미래가치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주변에 곳곳에 즐길 거리와 먹거리가 풍부한 그런 춘천입니다. 사실 요새 뭐 서울 근교 대표적인 관광지 하면 또 춘천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 춘천이 좋은 게 연인끼리 가도 좋고요. 또 가족끼리 가도 좋고 또 어르신들이 좀 마음을 힐링하러 가시기도 참 좋은 여러 가지 즐길거리가 갖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역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호재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 지역의 좀 개발 호재를 좀 보자면요. 사실은 개발 호재의 가장 좀 핵심적인 부분들은 정부하고 대기업입니다. 정부가 투자하는데 혹은 대기업이 투자하는 지역이 돈이 되고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요. 대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네이버 산업단지라는 이름으로 현재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한 삼성 SDS 산업단지라는 이름으로 지금 투자처를 찾고 있습니다. 더불어서요.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호반의 도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호반 중심의 개발 호재들이 많죠. BTV 아일랜드나 레고랜드 개발 사업. 결국은 이 지역의 관광객들이 그만큼 많이 온다는 얘기인데요. 특히 이 레고랜드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현재 이 중도 섬으로 이어지는 교량 사업이 굉장히 진척 속도가 높아서 내년 정도 되면은 가시적인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김정 역사 인근으로만 좀 범위를 좀 좁혀보면요. 낭만누리 사업이나 김유정 문화촌은 지금 어느 정도 좀 활성화돼서 돌아가고 있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강촌역까지 가는 이 레일바이크가 있습니다. 사람이 발로 움직여서 기찻길을 통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시발역이 김유정역입니다. 시발점이 바로 김유정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김유정역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특히나 요즘 파주처럼 인근 지역에 박물관들이 많이 오면 박물관들도 들어서면서요.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현재들 보통 우리가 6차 산업 하는데요. 6차 산업 관련돼서 업체들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뭐 생활 아트 관련돼서 아트 전문 그 지가 새로 생기고요. 한지 아트 공방 같은 경우 새로 생겼고요. 예술인촌 내에 새로운 건축물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이렇게 보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요즘 그 개발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정말 관광지로서 개발 호재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참 신기한 게 이렇게 호재들도 많고 주변에 즐길 거리가 많은데 상가는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매물 자체가 희소 가치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건물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은 어때요? 일단 랜드마크 된다라고 봅니다. 저희는 그 김유정 문화촌 앞에 이 역세권 토지, 즉 걸어서
걸어서 5분 내에 움직일 수 있는 토지 중에서 이만큼 그 사업 부지가 넓은 부지도 못 봤고요. 또 굉장히 대규모로 짓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그 상권을 빨대 효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상가, 특히 이 랜드마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골조공사 끝났고 외장, 내장 공사하고 있는데 11월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전용률이 1층 기준에 90%에 육박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다른 상가 대비 약 30% 이상 가격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큰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가가 또 규모가 꽤 큰 편이잖아요. 그래서 딱 김유정 역사 앞에 도착했을 때 눈에 가장 띄는 그런 또 상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새 또 초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이 수익형 매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또 상가 투자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본 매물 같은 경우 접근할 때 어느 정도 금액이면 가능할까요? 네, 2018년 동계올림픽 관련돼서 시세 차익과 임대소득 모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초역세권 상가입니다. 매매 금액이 1억 2천만 원, 2층입니다. 2층 매매 금액이 1억 2천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이 매매 금액 50%, 약 6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보증금 1,000에 월 60만 원 월세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렌트프리 300만 원 제하면 4,700만 원 투자하셔갖고 매월 45만 원대 임대소득이 가능하고 여기에 연수익률 한 10%대 육박하죠. 더불어서 지금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또한 랜드마크화되는 상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선점하실 때 시세 차이까지 노려볼 만한 그런 상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가격 경쟁력이 좀 우수하다라는 거는 충분히 좀 분석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보통 이 상가 투자할 때 주의 사항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떤 걸 좀 체크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계약서 사항이죠. 현재 지금 건물들이 지금 들어서고 있는데 이런 계약서 사항, 과연 내장 외장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계약 사항들 아무래도 전문가 상담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신축 상가 매물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지하철 경춘선 김유정역과 인접해 있는 춘천시 신동면 위치한 상가입니다. 2017년 3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대지 면적은 35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52.89제곱미터입니다. 총 3층 건물 중에 2층에 위치한 매물이고요. 매매가는 1억 2천만 원, 또 임대가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예상합니다. 대출 가능액은요 6천만 원 예상하고요. 실투자 금액은 4,700만 원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는 매물에 대해서 더 궁금하다 싶으시면요. 전화나 문자로 주시면 제가 친절한 도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23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죠. 샵 82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도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항상 엄선되고 또 좋은 정보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는데요. 실제 투자하실 때는 투자자의 확인과 분석이 꼭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매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것인가요? 예, 평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지역 중에 한 곳이 바로 평택 지역인데요. 이유는 미군 기지 이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주위에 개발 호재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요. 특히 평택 미군 기지 K6 험프리스 인근 지역입니다. 이 안정 게이트에서 약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근접해 있는 렌탈하우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준공은요 2018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 중에요 층수는 14층 중에 7층이고 면적 자체는 대지 11.5평방제곱미터, 건물 136평방제곱미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요 3억 540만 원입니다. 부가세는 별도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월세시입니다. 이 전세는 안 되고요. 월세 시에 1억 8,324만 원 예상이 됩니다. 부가세 별도죠. 임대 금액은 연선세 1,937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월세 161만 원 예상이 되는데 사실 이 예상가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미군 같은 경우에는 면적당 임대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가격을 적용한 가격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실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1억 2,216만 원입니다. 부가세 별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1억 2천만 원대 투자하셔갖고
연수익률 약 한 10%대 이상의 매월 임대소득이 가능하시면서 시세 차익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렌탈하우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매물입니다. 평택시에 위치한 렌탈 하우스인데요.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좀 소액으로 투자해서 조금은 고수익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익형 매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왜 선정을 해 주셨는지 투자 포인트를 먼저 짚어볼게요. 네, 사실 그 평택 지역에 미군 관련돼서 렌탈하우스들이 많습니다. 다만 본 그 렌탈하우스가 좀 희소성 있는 부분이요. 일단은 이 미군 기지와 굉장히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입지적인 그 굉장히 그 거리의 접근성이 가깝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희소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특히나 보통 우리가 미군 같은 경우에는 사병용과 장교용으로 좀 나누는데요. 특히 이 사병 같은 경우에는 이수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 지역 무슨 일이 있으면 10분 내에 부대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이수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장교용뿐만 아니라 이런 사병용도 렌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희소성 있는 상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주변에 개발 호재 많죠. 미군 부대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약간 동양 최대 규모입니다. 약 16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지금 미군 부대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 개발 호재가 많기 때문에 향후에 시세 차익까지 노려볼 만하고요. 소액 투자로서 매월 고정 임대 소득이 가능합니다. 미군 렌탈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매월 임대 소득이 가능한 그러한 특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지역에 제2의 이태원 상권이 예상이 됩니다. 안정리 지역에 지금 안정신도시라고 새로 생겨나고 있는데요. 상업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업 지역, 바로 역사 앞에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이 제2의 이태원 상권 그러한 부분들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평택 지역 같은 경우는 미군 기지 이전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이 렌탈하우스가 좀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조금 우후죽순 생겨나는 그런 렌탈하우스 중에서도 좋은 매물, 이 옥석을 가려내서 좀 투자를 하셔야 여러분도 성공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입지가 가깝다라는 거 그리고 희소 가치가 높다라는 강점을 가진 그런 매물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위치를 살펴볼게요. 위치가 어때요? 네, 평택 미군기지 K6 홈플레이스 보행제 인근 입구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미군기지 내에서 상업지역 자체가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특혜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 이 상업지역이 많지가 않습니다. 더불어서 이 게이트와 가까운 지역은 더 희소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지역이 더욱더 입지가 뛰어난 이유는요. 이 지역을 통해서 평택역까지 이런 그 동선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평택역에서 미군기지로 이전하고 또 미군기지에서 평택역으로 가는 이 동선 중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게이트에서 약간 500m, 600m 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향후에 렌탈하우스가 가지는 특징, 특히 이런 군 장병들이 이수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팽성읍 안정신도시에 있는 상업지역입니다. 이 상업지역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다. 넓지 않은 상업지역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굉장히 가치가 그만큼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평택역 중심으로 약 4.5km 내외에 제2의 이태원 상권이 지금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에 미군들 상대로 뿐만 아니라 일반인 대상으로도 굉장히 이 렌탈하우스에 대한 장점이나 이런 가치가 좀 더 올라갈 그러한 입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치가 좀 워낙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미군 기지 면적이요, 여의도의 5.4배라고 하죠. 굉장히 큰 부지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 평택시가 과연 어떻게 변모가 될지에 대한 기대감도 참 큰 것 같은데 호재들도 많이 있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며칠 전에 지금 시범 운행을 했습니다. KTX 네. 시범 운행인데요. 수서역에서 이 평택 지제역까지 움직이는 시범 운행이 있었습니다. 약 한 17분 정도 걸렸는데요. 빠르면 올 12월 정도 개통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과 평택까지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됨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의 부동산의 파급 효과가 그만큼 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포승에서 평택역까지 철도 개성, 바로 내부의 철도가 또 개통이 돼서 그만큼 내부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인구 86만 명 유입으로 향후에 광역 경제권 형성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 자체가 향후에 광역시로 발돋움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개발들을 하고 있죠. 여기에 시가 예정 용지가 약 한 1,400만 평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도시개발 착수 계획들이 착착 진행이 되다 보면은 향후에 광역시로서 승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요, 이 평택 같은 경우는 총 3개의 개발축이 있습니다. 북쪽으로 고덕국제 신도시, 바로 삼성전자가 들어가면서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평택을 중심으로 인해서 그 구시가지, 지제역 인근에 지금 구시가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왼쪽으로 미군 부대가 이전하면서 약 16조 원 정도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평택 지역의 경기를 이끌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핵심적 이 삼각벨트 내에 위치한 지역이 바로 이 안정신도시의 상권입니다. 이 지역에 제2의 이태원 상권이 들어가는데 본 렌탈하우스가 바로 이 지역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향후에 개발 호재에 대해서 후광효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호재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아마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또 새롭게 변모가 될 것 같은데 본 렌탈하우스 같은 경우 이제 미군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미군들의 생활이 편리할 수 있도록 잘 지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건물 얘기를 좀 해볼게요. 건물은 어떤가요? 네, 지금 2018년 11월 준공 예정인데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오히려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의 굉장히 가치가 더 상승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소액 투자 대비 임대 수익을 바라보고 들어갔지만 시세 차익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조금 더 건물 내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그 사업 시행자의 마인드가 굉장히 좋으신 분 같은데요. 1가구 1주차장을 목적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기계식 주차가 아니라 자가 주차입니다. 본인이 차를 끌고 내려가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주차장을 대비를 했고요. 더불어서 미군들 렌탈하우스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높은데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빨래를 하면은 그냥 저희들은 그냥 널기만 하고 마는데요. 미군들 같은 경우에는 안 그렇습니다. 바로 건조기를 돌려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바로 빨래를 말려서 다시 다려 입는 그러한 생활 습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걸맞게 건조기를 또 집어넣습니다. 보통 우리가 렌탈하우스 하면 풀옵션 하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옵션을 맞춰주는 그런 사업체가 많지 않은데요. 이런 건물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더불어서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그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 그 제2의 이태원 상권이 형성된다라고 하는데요. 향후에는 개인들, 한국 국민,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해서 임대를 놔서도 굉장히 무방한 그러한 렌탈하우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히 생활이 편리한 거주 시설을 이제 선호하게 마련인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을 잘 한 것 같습니다. 자, 접근할 수 있는 금액을 조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네, 매매 금액 3억 540만 원입니다. 월세 시 1억 8,324만 원 대출이 나오는데요. 월세 시에 이렇게 나옵니다. 연세 시에는 또 별도의 대출 금액이 별도로 나온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임대 금액은 연선세 약 1,937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매월로 따지면 약 161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부가세 별도고요. 사실 이 금액 자체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미군들이 렌탈 기준이 있습니다. 장교용과 사병용 렌탈 기준이 있는데요. 면적당 렌탈 가격 기준을 해서 지금 나온 가격대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2,216만 원 투자하셔서 매월 약 한 10%, 연 한 10%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는 임대 수익형 렌탈하우스지만 향후 미래 가치로 봤을 때 시세 차익까지 가능한 그러한 렌탈하우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모두 잡아볼 수 있는 그런 렌탈하우스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투자 시 좀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먼저 선계약 후 시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상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현재 모델하우스가 선능력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 가셔갖고 현재 실물 보시고 그리고 계약하시면 굉장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선능력에 가시면 소개해 주신 렌탈하우스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직접 보신 다음에 또 분석한 뒤에 투자하셔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네,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에 위치한 렌탈하우스입니다. 평택 미군기지 인근에 있고요. 2018년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총 14층 건물 중에 7층에 위치한 매물이고요. 대지 면적은 11.5제곱미터, 계약 면적은 136제곱미터입니다.
매매가는요 3억 540만 원 가능한데요. 부가세는 별도고요. 대출가액은 월세 시에는 1억 8,324만 원 가능한데요. 역시 부가세 별도입니다. 임대가는요 연선세 1,937만 원이고요. 월세로는요 161만 원 예상합니다.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실투자 금액을 보시면요 1억 2,216만 원 예상하고요. 부가세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 가치가 높은 두 지역의 매물 함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두 매물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혹은 방송을 통해서 좀 부동산에 관한 고민을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23번, 3424-0723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죠. 샵 8289번, 샵 82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저희가 방송 시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실제 조금 더 꼼꼼한 컨설팅을 못 해드리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도 오후 2시에 저희 세미나 합니다. 매주 화요일, 토요일 오후 2시에 9호선 신논현역 1번 출구 나오시면요. 서울빌딩 3층 덕욱경제연구소 세미나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요. 부동산을 좀 싸게 사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론적인 방법 저희가 세미나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1,000만 원, 2,000만 원 소액 투자하셔갖고 수익 낼 수 있는 실전 매물을 놓고 저희가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전 매물 궁금하신 분들 직접 찾아오시면요. 많은 저희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너무 바쁘다. 그래서 세미나 갈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또 전화 주셔도 저희가 그 상담을 조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컨설팅을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저는 충주 수안보면 월악산 그 아래쪽인데요. 네.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네네. 한 12,000평 정도 되는데, 네. 제가 이제 귀농한 지 한 6년 차 되는데, 네. 나이도 좀 먹고 좀 심장이 좀 문제가 있다고 네. 수술을 얼마 전에 좀 받았는데, 농장 운영이 좀 어려워서 좀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시면 이제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 면에 위치한 토지신데 위치 주소를 조금 알려주세요. 수안보면, 충주시 네. 수안보면 중산리 277-2번지고요. 중산리 277번 7-2번지요. 네. 네. 예, 중심 필지고 플러스 한 12필지가 됩니다. 12피트 정도?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토지로 해서 향후 좀 전망을 저희가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긴 서울은 굉장히 지금 날씨가 추운데 어떠세요? 충주는 날씨가? 지금 제가 어머니가 좀 교통사고가 나왔고 지금 강릉에 좀 와 있어요. 그러세요? 그럼 강릉 어제 날씨는 밤에 좀 어떠세요? 왔는데 강릉 지금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날씨 좋으세요? 안 추우세요, 혹시? 별로 춥지는 않네요. 한 15도 정도 되네요. 좀 따뜻하네요. 여기 지금 서울은 좀 춥습니다. 사실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는 좀 날씨와 관계돼서 좀 얼어붙었다라고 정도 합니다. 특히 주택 시장 같은 경우는 규제를 지금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앞두고 있어갖고 좀 굉장히 움츠러져 있는데요. 토지 시장, 특히 부동산 지역에 있는 토지 시장 같은 경우는 내년에 굉장히 좀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내년 전망은 좀 밝다라고 우선 말씀드리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충주하고 굉장히 근접해 있어갖고 굉장히 그 풍광 자체는 굉장히 좋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풍광 좋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임야를 제가 매입한 지 한 20년 됐습니다. 그러세요? 20년 전서부터 이제 제가 이제 분당에 살다가 이제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가면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네네. 나무 하나씩 이제 심은 나무들이 벌써 20년 되다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게 지금 잘 자라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위치가 수안보면이지만은 그 중앙경찰학교 근처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경치나 이런 풍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름답죠. 좋으시네요. 지금 건물도 지금 이쁜 건물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건물. 네네, 건물도 한 3동 있고요. 3동 있으세요? 제가 체험 학교로 다 개발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생들까지 많이 그 미술 체험하러
방문을 많이 하거든요. 아, 네네네. 예, 지금 그래서 이제 뭐 체험 학교가 있고 그리고 이제 블루베리 농장이다 보니까 6, 7, 8월 생산할 때 네네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문을 하기 때문에 네. 실장소, 체험 카페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사실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갖고요. 지금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 들리시나요? 네네네. 아, 지금 예, 예, 정부에서는 들립니다. 제6차 산업이라 그래서요. 실질적으로 네네.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어서 수익이 나고 또 이 수익이 나는 과정을 체험학습장으로 이용하고요. 또 이런 체험학습장을 통해서 스토리를 만들고 이 스토리가 과연 또 이 지역에 또 여러 가지 또 플러스 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통 농사를 해서 직접 수확해서 또 체험해서 또 이것 자체를 또 관광 상품화시켜서 또 거주까지 혹은 또 여기서 잠깐 자고 갈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6차 산업을 얘기를 하는데요. 6차 산업에 가장 적합한 그런 부동산이라고 느껴지는데요. 이런 부분들 좀 괜찮은데 혹시 그 정부하고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에서 인증이나 이런 건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시나요, 혹시? 아,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 네. 2015년에 그 6차 산업지원법, 다시 말해서 농촌 융복합 산업지원법이라는 게 그 제정이 됐죠. 네, 맞습니다. 2015년 7월에. 네네. 제가 2015년 작년 그 10월에 신청해 갖고 6차 산업 그 지원 인증 농장으로다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고요. 아, 네. 그 구체적으로 올해는 어떤 지원 받고 있죠, 지금? 여보세요? 예. 네. 그 농촌 그 6차 산업 지원은 이제 그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농사 짓는 걸 갖고서 제조 가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광 서비스까지 하는 그런 농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자금 지원도 지금 받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판매 루트나 뭐 여러 가지 그 자문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아유, 그렇게 좋은데 지금 건강 상태가 안 좋으셔갖고, 저희 굉장히 지금, 들어가서 살고 싶을 정도로 풍광이 뛰어나고요. 또 이렇게 6차 산업까지 관련돼서 많은 인증 그런 것까지 두었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가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총 평수가 몇 평 정도 되시죠, 지금 현재? 아, 평수가 그 뭐 택지 그다음에 밭 임야 포함해서 12,000평 정도 됩니다. 12,000평요. 아이고, 네네. 굉장히 그 넓은 평수에 지금 건물까지 있어서 향후의 미래 가치나 지금 위치적으로 또 이런 충주기 때문에 또 굉장히 또 서울과의 접근성이 지금 개선되는 그 철도 노선 계획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 상당히 좋습니다. 좋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또 미래 가치도 좋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건강 상태 조금 더 좋아지시면은 이런 분들 계속 꾸려나가도 굉장히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일단은요, 자세한 거는 제가 첨언을 하면요. 네네. 우리 농장 자체가 올해는 또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사회적 기업 예, 있습니다. 올해 그 신청해갖고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셨어요? 농장 자체가. 네네네네. 그래서 또 뭐 자금 지원도 한 5천만 원 받았고요. 네네네. 향후 그 내년 1월에 정식 사회적 기업이 되면서 추가 지원 같은 것들이 농장 자체가 그러니까 준비해 놓은 것들이 조금 많이 있죠. 예. 참 아깝겠습니다. 지금 이 자체는 일단은 저 같으면은 좀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6차 산업 관련해서 앞으로 이게 미래 산업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조금 더 건강하시면은 계속 나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미래 가치는 없고 굉장히 그 보유하셔도 좋은데요. 앞으로 잘 좀 그 건강 좀 하셔갖고 다시 병원 잘 다니시고 좀 제대로 좀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현재 감사합니다. 이 부동산 가치로만 놓고는 굉장히 최상이고 또 미래 가치 높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네. 예, 일단은 빨리 좀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하고요. 문의 주신 토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좀 전망이 좋고 또 정책과도 연결해서 좀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니까요. 좀 잘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전화 고민 받아봤고요. 또 문자가 좀 많이 와 있거든요. 문자 고민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고민 받아볼게요. 네. 자, 이천시, 경기도 이천시를 말하는 거죠. 네. 이천시 부평읍,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위치한 토지인데요. 346-13번지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쌀이 유명한 곳이네요. 이천으로 가볼게요. 이천 토진도 어떤가요? 쌀값 하니까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네. 쌀값 하면 마음이 아픈데요. 전년도 한 4, 5만 원대 이상 그 햅쌀을 먹었는데 네. 지금 뭐 3만 원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시름이 그만큼 깊어집니다. 이천하면 굉장히 쌀로도 유명하지만 현재는 굉장히 그 대기업이나 하청업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2018년 동계올림픽 때에서 그 라인이 지금 타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천시에 대한 부동산도 그 쌀만큼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발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발읍과 이천역이 있는데요. 이 부발읍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그 토지 투자가 굉장히 성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4, 5년 전서부터 이 부발읍 관련돼서 토지 투자들 많이 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굉장히 그 모 부동산 관련돼서 그 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도 있는데요. 이 지역도 굉장히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고 그렇지만 잘못 투자하시면 좀 손해 보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끝 지역에 있는 도로가 끝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요, 사실 조금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임야나 좀 이렇게 넓은 토지 같은 경우 이렇게 내 뒤에 나 혼자만이 쓸 수 있는 토지를 찾는 분들한테 상당히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불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전원주택 용지로서는 상당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자세하게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요. 녹지 지역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도로에 붙어 있는 지역은 지적도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현재 도로에 붙어 있습니다. 도로에 붙어 있고요. 어느 정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지목 자체가 지금 자세하게 보시면은 산 13이 아니고요. 산 13이 아니라 보통 3, 4, 6에 13입니다. 3, 4, 6에 13인데요. 뒤에 임자가 붙어 있습니다. 뒤에 임자. 이 뒤에 임자가 붙어 있는 거하고 산 13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 거는 일단 임야 대장에서 면적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야 대장을 봐야 되고요. 이렇듯 지금 3, 4, 6의 13 같은 경우에는 토지 대장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똑같이 임야라고 지목 자체는 임이지만 대장이 틀립니다. 대장 자체가 틀리고요. 축척이 틀립니다. 임야 같은 게 축척이 넓고요. 이런 것들은 좀 좁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경우를 보통 우리가 토지임야라고 합니다. 토임이라고 해서 이런 토지 대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만 개발을 하실 때는 임야에 준해서 개발을 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임야냐 아니면 임야냐에 따라서 좀 틀리고요. 대장이 틀립니다. 임야 대장이냐 토지 대장이냐 위치에 따르는데 아무래도 축척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토지 임야 같은 경우는 일반 산지 임야보다는 조금 더 개발이 좀 편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상으로 살펴봤을 때는 뭐 개발하실 때 큰 어려움이 없는데 현지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임야인데 토지 임야, 즉 토지 임야, 토임이냐 아니면 산지 임야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틀리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개발할 때는 산지에 따른 개발에 따른 그 규제를 동시에 받습니다. 그래서 경사도도 보셔야 되고 인목 분포도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인목 분포도 같은 경우는 지금 나무들이 많이 없죠. 이러한 것들은 어느 정도 면적당의 나무가 얼마만큼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수목이나 수량에 따라서 틀리긴 하지만 바로 이렇게 위성 사진으로 봐도 이렇게 인목 분포도는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경사도도 어느 정도는 지금 경사도도 굉장히 좀 패스를 할 것 같습니다. 경사도 같은 경우도 좀 괜찮다라고 보는 이유가요. 현재 이 정도 지금 주택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렇게 경사도가 심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정도 되는 정도의 그 토지 같은데요. 경사도도 어느 정도 좀 빠질 것 같고요. 또 인목 분포도 수도도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도로도 붙어 있고요. 경사도 괜찮고 또 인목도도 괜찮기 때문에 개발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위에 보시니까 지금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오기 있고요. 더불어서 부평역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부평역과 가깝기 때문에 나중에
농가용 창고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전원주택 용지로서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 전원주택 용지로서의 그 효용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 부평역과 또 가깝기 때문에 이제 그 부평역이 가깝기 때문에 향후에 그 시세 차익까지 노려볼 만한 그러한 입지의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방송이 끝난 후에도 상담 전화는 계속해서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23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죠. 샵 8289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